운동을 했으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개별 포장 단백질 보충제가 좀 편하더라고요. 쉐킷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운동하고 나서 드시는 분도 많고 건강 유지 목적으로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요. 되게 안전한 게 단백질 이런 보충제인데 의외로 조심해야 될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주의사항도 있거든요.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 또는 단백질 보충제, 드링크, 가루, 닭가슴살 이런 것들을 폭넓게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근손실을 예방하거나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무기력증을 개선시키는 데도 꼭 필요한 이런 단백질 보충제. 대단히 안전하고 거의 문제가 없지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면은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첫 번째, 신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대표적인 신장결석과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런 단백질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장결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과잉한 아미노산이 우리 혈액을 산성화를 시킬 수 있고 혈액 산성화를 유발하면은 칼슘 배출량도 늘어나고요. 칼슘의 용해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칼슘이 결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장결석은 신장에서 결석, 돌덩어리가 생겨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요도나 요관에도 결석이 생겨서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신장결석이죠. 요로결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로 많이 먹었을 때 용량 의존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평소에 요로결석 같은 신장결석 같은 게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이 점은 좀 주의해서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장 독성 같은 경우도 고함량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단백질의 부산물들, 요산, 요소, 아미노산 일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소변으로.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압이 더 커지고 많이 걸러줘야 되고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데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통은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수치가 안 좋거나 신장 약을 드시거나 신부전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이런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유청 단백질, 우유 단백질 말고 식물성 유래의 단백질은 여러 가지 식물성 성분이 섞여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더 신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단백질 보충제를 보시면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은 바로 소변량이 증가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것도 물론 거의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단백질을 다량 섭취하거나 그런 부산물로 아미노산이 생기고 요산요소, 암모니아 같은 게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배설시키면서 그리고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거든요. 소변량이 증가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신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 같은 부분인 거죠. 아무튼 간에 탈수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 섭취로 인한 우리 몸의 부작용은 바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에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일반적인 간이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고요. 노인분들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고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산, 요소 등으로 정화를 시켜가지고 분해를 해서 배출을 소변으로 시키는 그 과정에서 간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이 안 좋은 분들이나 어르신들이어가지고 간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암모니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면서 나중에 간부전이 있는 분들이 드시고 간성 혼수 같은 게 발생되기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가 이런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좀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청 단백질, 우유 단백질을 제외하고 식물성 단백질도 여러 가지 정제가 안 된 식물성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브 성분과 마찬가지로 간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유청 단백으로 단백질 순도가 높은 걸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약들약. 너무나도 흔한 부작용이지만 네 번째로 위장장애. 이런 위장장애는 당연히 발생될 수가 있죠. 단백질 함량 높은 순도 높은 거를 위에다가 때려 붓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말 단백질 덩어리가 위에 딱 걸리게 되겠죠. 내 몸의 소화력은 한정되어 있고 나올 수 있는 위산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을 소화를 못 시키면은 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그리고 장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가 위장장애를 더 심하게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흔한 단백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의사항이 가까운데요. 식사 대용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한 끼 또는 두 끼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드시면은 영양결핍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꼭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 성분 등이 거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청 단백질, 우유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하나의 부작용,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함량 섭취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단백질 중독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나도 많이 먹게 되면은 단백질 중독이 발생돼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 중독은 보통 총 에너지 섭취량의 한 35% 이상을 단백질만 섭취했을 때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한 2400kcal 정도를 먹어야 되니까 단백질만 한 200g씩 자주 먹게 되면은 단백질 중독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단백질 적정 섭취량은 우리 몸무게 1kg당 보통 0.8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중간값인 한 1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무게가 50kg면은 단백질 1일 섭취 권장량은 한 50g 정도인데, 이런 단백질 중독은 200g 정도를 섭취하기 때문에 4배 이상을 섭취했을 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발생되는 단백질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백질 중독이 발생되면은 고용량 단백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따라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신장의 부담, 그리고 고암모니아 혈증, 고아미노산 혈증, 고인슐린 혈증으로 간장, 신장 독성, 그리고 구역구토 설사 같은 게 발생되고, 고암모니아 혈증으로 간성 혼수가 발생되면은 사망으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가 있는 단백질 중독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영양실조의 한 가지로도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은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2대 1대1, 탄수화물 2, 단백질 1, 지방 1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이런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통풍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거는 단백질 보충제, 유청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 고기, 그러니까 닭고기, 닭가슴살, 그리고 소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런 것만 먹었을 때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우리 몸에서 요산이 축적되는 게 고요산혈증, 통풍인데, 통풍은 이런 고기류에 있는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핵산에 있는 구아닌, 아데닌 이런 것들, 이런 퓨린 성분이 요산으로 전환되고 요소로 전환될 때, 요산이 요소로 잘 전환되지 못해서 요산이 과잉 축적됐을 때 발생되는 게 바로 통풍이고요. 우리 몸에서 요산에서 요소로 잘 전환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없더라도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요산이 쌓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통풍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운동 정말 빡세게 하고 고기만 먹는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통풍이 가끔 발생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단백질 보충제는 거의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위장장애나 영양결핍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발생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요로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고, 고령자분들, 그런 분들은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안전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